자, 보통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황수경이 만난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참으로 다양한 직함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물리학자이면서 대학 교수, 그리고 동화책을 비롯해서 17권의 책을 낸 작가이면서 로봇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끊임없이 딴짓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인기 그룹 2NE1의 리더, 가수 CL의 아버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이기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Better run where I come, what a bomb bomb. Sipping on coke and rum, getting so drunk. Everyone wonder run where she come from. Got gold on my necklace, gold on my wrist. Gals getting mad cause the boys wanna kiss. 국회에서도 여기가 아주 유명한 명소예요. 사랑제라고. 네. 네. 우리 그 전통의 미가 넘치는 그런 공간인데 우리 교수님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 무심한 듯 하면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멋지세요. 평소에 이런 복장으로 이렇게 다니시나요, 교수님? 네, 뭐 네. 학생처럼 학생처럼. 예, 그냥 그렇게 뭐 입고 다니려고. 네. 사실 양복 입고 그러면 좀 실험하고 네. 좀 불편하거든요. 그냥 좀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제. 네. 이게 뭐 좋은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물리학자처럼 보이진 않으세요, 교수님? 아, 그렇습니다. 뭐 저는 뭐 더 좋죠, 사실. 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으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저 앞서서 이제 그 소개를 해드리면서 다양한 직함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 못한 것도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는 생략했어요. 네. 물리학자 현재 대학 교수이시면서 작가이기도 하시면서 로봇 디자이너 그리고 뭐 일러스트레이터도 있으시고 또 채소를 가꾸는 거는 뭐 따로 소개해드리기 좀 그렇지만 수집가이기도 하시고 네 어떻게 소개받을 때가 그래도 가장 편하세요? 역시 교수님. 저는 네. 물리학자. 물리학자. 사실. 네. 뭐 제 본업이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제 물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많으시던데 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딴짓이고 어떻게 네. 보면 그냥 취미 활동에 불과하고 저는 물리학자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 줄 때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외모는 물리학자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결례한 건가요? 그 물리학자 하면 네. 뭐 좀 약간 보지식하고, 선입견 같은 그쵸, 게 그쵸. 있죠. 네.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저도 네. 가끔 생각을 해요. 네. 뭐 결국 제가 즐겁게 사는 게 네. 좋고 또 뭐 캐주얼하게 살고 싶고 네.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물리학자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는 건 네. 사실이죠. 네, 저도 굉장히 좋은 의미로 여쭤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최근에도 이제 아주 의미 있는 책이 한 권 나왔지만 네. 책을 뭐 동화책 뭐 그리고 물리 교양 뭐 여행서 이런 거 포함해서 17권을 내셨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세고 이렇게 그려본 적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저희만 정확히 셌군요. 근데 사실 그 책을 낸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내게 되셨는지. 동화책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동화책은 역시 따님들 영향이 좀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요. 네. 체린이 이제 하린이가 네. 학교 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일본말은 하니까 한글을 깨우쳐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애네들을 위해서 이제 동화책을 공책에다가 해서 그려주고 네. 썼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 뭐 그거 가지고 공부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삿짐에 이제 그 끼어있던 거예요.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이제 집에 이렇게 굴러다니는데 어떤 편집자가 그 책을 보고 이거 책으로 내자. 그래서 그게 2003년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책이 나오니까 갑자기 제가 동화 작가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면은 이게 사실 동화책을 낼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서 비롯됐던 그런 시작이 그렇게 된 건데 그럼 아이들 반응도 굉장히 먼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보여줬을 때 뭐라 애들은 하던가요? 제일 처음에 뭐 좋아하지만 금방 뭐 흥미를 잃어버리죠. 뭐 이제 지금이야 뭐 기억을 하겠지만 네. 그때야 뭐 그렇게 의미 있었던 그런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딴짓과 고독을 가장 즐기고 그게 가장 큰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그쵸. 말씀하셨는데 근데 진짜 뭐 그 아니라고 하시지만 잘하시는 게 너무 많으세요. 그림 그리기도 조금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시잖아요. 잘 그리는 만화라고 건 해야 잘 되나? 모르겠고요. 네, 네. 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보통 그 초등학교 때 네. 뭐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느 시기가 되면 그만둔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맞아요. 저는 그냥 꾸준히 그 기분으로 계속 그려왔던 것 뿐이죠, 사실. 그만두질 않고. 그럼 어릴 때 잘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고민을 하셨겠는데요.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뭐 될까요? 그림 같은 경우는 네. 뭐 어떤 좋아서 혼자 있을 때 뭐 네. 이렇게 끄적거리는 수준이었지 뭐 그렇게 뭐 내세울 만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따님 때문에 훨씬 더 바빠지셨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또 큰 따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사실 팬이거든요. 우리 채린 씨라고 해야 되죠. 이제 네, 가수 채린. CL이라고 해야 이제 많은 분들이 오 CL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더 바빠졌어요. 미국에도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미국 이제 대중음악 시장에 도전장도 내밀고 이제 세계 이제 음악 시장에서 또 이제 주목하고 있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같이 보낼 그런 어떤 기회가 많으세요? 요즘에는 얼굴 보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바빠졌어요. 네, 작년부터 이제 외국에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뭐 채린이가 이제 한국에 오면 네. 제가 또 없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채린이가 항상 이제 불러요 저를 아빠 그러면 이제 달려가죠. 우리 그 가수 CL의 집에서의 모습은 어떨까? 전 너무 무대에서 막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완전 매료가 되잖아요. 야, 대단하다. 어때요, 집에서는? 집에 오면 이제 네. 화장 지우고 잠옷 입고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네.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네. 지내는 것 같아요. 절대 뭐 밖에 안 나가고. 아니, 가수 CL의 아버지가 물리학과 교수다 이럴 때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술적인 끼, 뭐 재능, 그 폭발적인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과연 그 물려주신 부모님은 누굴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거든요. 근데 물리학과 교수다 이러니까 어머 그러면은 이건 어떤 조합일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림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다양한 재능 같은 게 아버지 DNA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떠세요? 그렇죠. 네. 뭐 사실 뭐 제 딸이니까. 네, 누굴 더 많이 닮았나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 엄마도 많이 닮았죠.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하는 네. 게 많이 닮은 것 네. 같아요. 뭔가 그런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네. 생각들. 네. 그러니까 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얘기하다 보면 깜짝 놀라고. 네. 이게 내 생각인지 자기 생각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하고 여쭙고 싶었는데 요즘에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죄송스럽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식을 멋지게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뭐라고 답해 주세요, 교수님? 사실 아이들대로 그냥 네. 그
놔두고, 그대로? 예, 놔두고 어떤 어른처럼 네. 이렇게 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른처럼 예, 그러니까 간섭 내 같은 거 안 하셨어요? 간섭은 많이 하지 않고 그냥 그 어떤 독립심. 아, 그러면서 이제 너가 판단해라. 네. 뭐 이런 그러니까 내 친구, 내 동료 뭐 그런 식으로 자꾸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어렵죠. 그게 되나요? 어렵죠. 사실 애가 있으면 화를 내고 싶지만 네. 사실 화낸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랬을 때 어떤 내가 취할 태도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또 걔도 그 친구도 이제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네. 서로 이제 쿨하게 가는 아, 가자 뭐 이런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뭐 하고 싶다고 할 때 절대 반대 안 하고 뭐 그렇죠. 그냥 너 그럼 가수 되고 싶다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일절 그렇죠. 사실 제가 만약에 재주가 있었다면 가수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뭐. 사실 멋진 직업이잖아요. 응. 근데 이제 가수가 되겠다고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그 CL 양이 고등학교를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때 그건 조금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해질 그런 문제거든요. 실은 대한민국 부모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그때는 어떠셨어요? 뭐라 이제 하셨어요? 어느 날인데 아침에 이제 둘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아빠 나 학교 그만둘래. 그래서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그래서 제가 이제 야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보통 이 말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강요를 해서 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채린이는 이제 자기 꿈의 어떤 실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강요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공부라고 하는 것들이 뭐 지금 꼭 필요한 것 같지 않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그만뒀죠. 그래서 너가 알아서 하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검정고시. 그래서 이제 뭐 고등학교는 이제 마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부터 만약에 뭐 가수를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공부가 필요로 하다면 뭐 그때 하는 거죠,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제 따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왜 요즘에 그 뭐 가수나 또 연예인을 꿈꾸는 그 학생들 뭐 정말 뭐 어린이들 심지어 10대 굉장히 많거든요. 일찌감치 시작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으로 가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셨을 때는 뭐 따님에 대한 믿음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두려움, 걱정 이런 건 없으셨어요 혹시? 가수로서의 네. 창의적인 과정을 즐길 수 있고 또 계속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재주를 뭐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사실 뭐 물리학이 막힐 때는 사실 절망스럽잖아요. 근데 그걸 또 극복해 나가고 다시 뭐 연구를 하고 그러한 과정 사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즐겁게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뭐 지금 20살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엄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좀 즐기는 과정으로서 지금의 생활을 한다면 그게 성공인 거죠, 사실.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랬을 경우에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스럽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현명한 부모가 되고 싶은데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평소에 이제 주창하시는 게 딴짓. 그게 그 애칭으로 딴짓 박사로 불리시잖아요. 근데 과연 이 딴짓이라는 게 굉장히 폭넓은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딴짓?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딴짓을 하라고 이렇게 권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딴짓을 즐겨라. 그 딴짓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열심히 일하잖아요. 네. 열심히 일하고 또 몰입하고. 근데 24시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끝나면 네. 사실 머리 이렇게 그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서 창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놀까? 이게 어떻게 보면 딴짓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다른 그러니까 좀 머리를 좀 이렇게 재충전할 수 있고 뭐 아주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 취미 쉽게 얘기하면 취미나 특기 그렇죠. 같은 뭐 쉽게 얘기하면 취미지만 네. 그 취미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또 다른 삶의 에너지잖아요. 아,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 네. 필요로 51%가 딴짓이 필요로 하고 네. 이 일을 49%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에너지가 사실 더 그 본인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하고. 사실 딴짓을 막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딴짓을 하는데 기술이 필요로 한 거예요. 기술. 그렇죠. 삶의 기술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딴짓을 놀 수 하고 있을까? 사실 뭐 놀고 싶다고 해서 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로 하고 열정도 필요로 하고 뭐 꾀도 맞아요, 필요로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일도 중요하지만 노는데 더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딴짓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더 연구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교수님. 저도 끊임없이 딴짓이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못한 게 기술이 없었나 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그럼요. 항상 뭐 교수님께서 나이 든 남성일수록 이제 딴짓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이 먹은 남자일수록 몰입할 딴짓이 필요하다는 거는 어떤 거를 좀 추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나이 뭐 어떻게 보면 중년이 네. 되겠죠. 근데 사실 중년이 되기까지 네. 얼마나 힘들게 일했고 고생을 했어요. 근데 중년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즐길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어떻게 하면 예술적으로 즐길 것이냐. 또 그 즐기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부럽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어떻게 보면 딴짓의 본질이고 중년이 젊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어떠한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렇죠. 음, 막그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멋있게 노는 네, 네, 네. 멋있게 딴짓을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로 하는 거죠. 예. 근데 뭐 중년이니까 네. 사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자칫하면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뭐 어떻게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뭐 모든 면에서 여유가 있어야 딴짓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뭐를 찾아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그 수집광을 주로 뭘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중고품이 많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예. 네, 좀. 어떤 굉장히 분야를 주로 저는 이제 이 부엌 가구, 부엌에서 쓰는 어떠한 뭐 자그마한 프라이팬이나 소품들. 무슨 뭐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사실 부엌이라고 하는 게 네. 역사적으로 보면 한 할머니, 며느리 뭐 이렇게 해서 물건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이제 그 물건 속에 담긴 이야기, 네. 또 소품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모으게 되고 네. 그러한 얘기를 이제 글로 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책도 내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삶의 일부 뭐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건 좀 흥미로운데요. 부엌에서 쓰이는 그러니까 오래된 주방 용품들 그렇죠. 예, 그런 것들과 대화를 한다. 뭐 그렇죠. 그것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근데 주방 용품도 굉장히 교수님 폭넓잖아요. 그러니까 폭넓죠. 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저나 뭐 젓가락, 포크 뭐 이런 걸 수 있고 프라이팬이나 무슨 그릇이 어떤 거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 요리 도구 중에 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냄비 이런 거 네, 뭐 그거는 이제 넘어서는, 기본적인 거고요. 네. 기가 막힌 어떠한 소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그 불란서 요리에 네. 쓰이는 예. 도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해와요. 아, 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발전해오는 것들이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으다 보면
사실 굉장히 그 재미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문일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저한테는 사실 흥미로운 분야죠. 교수님 그 뭐라고 갤러리라고 표현해야 돼요? 아니면은 실험실이죠. 연구소, 예. 실험실. 예. 네. 거기 가면 볼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요리도 하고 그거 가지고 뭐 같이 먹기도 하고 뭐 즐기는 이제 놀이터죠. 서울시 종로구 골목길 안쪽에 위치한 아담한 한옥 한 채. 이곳은 이기진 교수의 다양한 딴짓이 펼쳐지고 있는 창성동 실험실이다. 모처럼 수업이 없는 날이면 그는 종종 학생들을 갤러리에 초대한다. 너는 뭐 창성동 실험실은 이름 그대로 이기진 교수의 학교 밖 실험실이다. 곳곳에 작품이 전시돼 있고 작은 음악회나 파티가 열리며 학생들과 맛있는 요리를 해먹는 여러 가지 재미가 넘치는 공간이다. 그냥 봐봐. 출출할 시간, 교수는 학생들을 위해 국수를 끓인다. 이거 그래서 빨아줘야 돼 이거. 국수는 손맛이라고 찬물에 면을 씻어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국수 한 끼 먹는 일이지만 이기진 교수에게는 이것도 훌륭한 재미거리다. 이런 거를 쭉 해가지고 물 빼요. 그의 딴짓은 갤러리 뒤뜰 작은 텃밭에서도 자라고 있다. 여기 원래 그 여름에 네. 그 채소 다 심었는데 아. 다 이제 날씨 더워서 다 없어지고요. 네. 이거는 이제 바질, 아, 이건 깻잎이고요. 깻잎. 이거는 이제 고추, 네, 빨갛게.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씻어요. 아, 요거요. 예, 여기 이제 씻어오고. 여기서 뭐 여름 네. 되면 네. 야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심어서 해먹는 맛이 있습니까? 직접 이렇게. 그렇죠. 이거 뭐 신선하니까 네. 굉장히 맛있어요. 갓 수확한 시소와 고추, 깻잎을 잘게 잘라 장국에 넣으면 그 풍미는 배가 된다. 이것도 이렇게 쫙 뒤로 버리면 돼.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노는 거라 네. 이런 데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사람들이 보통 막 술만 마시고 이렇게 노는 네. 거랑 달리 이런 데서 좀 예, 이런 경치도 좀 좋고 그리고 또 좀 예술 작품도 걸려 있고 교수님 또 저기 가끔 이렇게 좋은 음악 트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 좀 고급스럽게 노는 그런 게 있는 그렇습니까? 것 같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국수, 이기진 교수표 국수다. 원래 여기 김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 앉아. 이기진 교수는 학생들이 물리학 실험실을 벗어나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 너 줄까? 너는 잠깐 먹어. 이 친구들이 이제 나이 들면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야 나도 교수님처럼 이런 공간 하나 있어야지. 뭐 그러면 성공인 거죠 사실. 실험실에 그의 작품이 걸려 있다. 제가 만든 작품이에요. 네. 제가 그린 어떤 민화 형태 그래서 시계 제 컬렉션에 하나인데요. 네. 이거는 아이보리 코스트 코트디부아르의 마스크예요. 그래서 제가 파리 벼룩시장에서 아, 사온 거예요.
골동품 수집도 그의 딴짓 중 하나. 자꾸만 딴짓이 하고 싶은 물리학자 이기진 교수. 그에게 딴짓은 행복한 숙제다. 이렇게 그 딴짓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아내분은 뭐라고 안 하시나요? 뭐 제일 처음에는 네. 뭐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그거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중년의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즐겁게 흥미롭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나의 인생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딴짓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여건상 나 받쳐주지 않아서 못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바빠서 근데 다른 일정도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이제 꾸준히 그 이어갈 수 있었던 그 교수님만의 비결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네. 그 거창한 걸 생각하면 안 되죠. 사실 뭐 그림 그리는 거는 네. 그 남한테 보여주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그 노트하고 아. 뭐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달리는 문제, 달리기를 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네, 생각할 필요 그 없다. 거창하면 안 되죠. 뭐 낚시 때도 하나로 시작하면 네. 거기에 이제 빠지다 보면 네. 2개가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도구를 사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네. 그 연애를 하는 과정과 같아요. 아 연애. 그렇죠. 네. 연애를 할 때 막- 같이 있고 싶고 그죠. 막 설레고. 그렇죠. 뭐. 뭐 이렇게 뭔가 사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 취미 본인의 취미에 뭔가 이렇게 그 이 애정으로서 서로 교감을 갖다 보면 네. 그게 이제 본인께 되는 거죠. 음. 여러 가지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러면은 이제 본업은 역시 아까도 그 나는 물리학자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물리학자로서 그 교수님의 모습은 어떨까? 정말 상도 많이 받으시고 이 전공 분야가 마이크로웨이브예요. 예. 처음에 이제 어떻게 물리학을 택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을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물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첫째 시간에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 물리 잘한다. 뭐 처음 배우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뭐 계속해서 내가 물리를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선생님하고 친해지고 그래서 이제 물리를 나는 정말 잘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다가 이제 좋아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물리학과를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리학과 가서도 물리 그만둘까 하다가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물리학이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 근데 중간에 뭐 물리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많았었죠 사실. 재주가 없으니까.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뭐 절망적일 때도 많고. 네, 네. 뭐 그럴 때는 이제 그만둘까 하다가도 이제 해온 게 이거니까. 그래도 이제 본업인데 즐거우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즐거움은 잠시죠 사실. 뭐 논문이 나왔을 때 네. 그 뭐 하루 이틀 그 다음에부터는 또 다시 이제 뭐 고통이죠. 뭐 24시간 어떻게 즐거울 수가 그럼 있어요? 즐거움 반, 고통 반. 고통이 더 크죠. 고통이요. 그 고통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세요. 아니 근데 아버님도 물리학자이시죠? 네, 아버님이 네, 물리학자죠. 네. 아버님의 영향이 사실 제일 클 수가 있죠. 사실 아버님 이렇게 보고 물리학자 멋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저는 물리가 참 어려웠어요. 저도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웨이브 연구로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이 상이 어떤 상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건 이제 어떤 특허에 관한 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이크로파 물리학을 하니까 그 마이크로파 물리학 중에서도 이제 뭐 어떤 그 의학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어떠한 그러한 그 건강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혈당을 마이크로파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보자. 혈당을. 예.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혈당 환자들이 그 당뇨병 환자들이 네.
그 피를 뽑지 않고 어떻게 혈당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거 가능하다. 마이크로파로. 그렇게 해서 제가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제 뭐 어떤 꿈이고, 물리학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싶은 게, 그 피를 뽑지 않고 마이크로파를 이용을 해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만드는 게 제 꿈이죠, 사실.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갖고 계시는 그 폭이 너무 막 마이크로웨이브로 막 혈당 측정하는 그 연구를 막 하셨다가 직업이니까. 그림도 그리셨다가 채소도 가꾸시고 부엌 도구도 모으시고 너무 CL의 아빠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너무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거를 다 어떻게 뭐라고 해요? 그런 에너지를 다 모아서 그러셨는지 이번에 그 청춘들을 위로하는 그 책을 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젊은이들이 궁금해하시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교수님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춘들에게 보통 학교에서도 늘 접하시니까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즘에 뭐 취업도 그렇죠. 힘들고 뭐 희망도 없고 뭐 삶이 부조리한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네. 뭐 어떤 교육 시스템, 뭐 어떤 취업 시스템, 네.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본인의 기술을 개발을 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뭐 기술을 잘 모르겠어요. 그 하나 예를 들면 이제 그 시험을 보잖아요. 네. 시험은 단순히 그 고등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기술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점수 잘 받을 네. 수 있는 기술. 90점하고 네. 89점, 1점 차이에 의해서 대학에 가고 떨어지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그랬을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떨어지면 불행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너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1점 차이로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열심히 살아라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안 됐을 때는 다음에 한번 다음 기회를 생각해 보자. 뭐 이러한 기술, 행복의 기술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건 본인이 아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분석을 해야 되고 뭔가 근데 깨닫기 힘들어요, 교수님. 그렇죠. 네, 이제 젊은 그거에 나이에. 대해서 더 네.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네. 사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5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네. 그 공부, 공부, 꿈, 연애, 인생, 행복. 행복. 네. 그래서 5가지를 어떻게 하면 그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기술. 뭐 이러한 예를 들어가면서 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서강대학교 그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대역역에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같이 내려요. 네네. 근데 그 친구들이 좀 힘도 없고 뭔가 이렇게 뭔가 너무 이렇게 지쳐있죠. 지쳐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친구들한테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이 얘기가 내한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보질 않고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걔네한테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조금 이걸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공부 우선은 가장. 뭐 공부는 그 청소년 네.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술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것이냐. 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시험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벼락치기. 그렇죠. 그렇죠. 직전에 하는 그렇죠. 거. 사실 어쩔 수는 없잖아요. 뭐 24시간 뭐 이렇게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맞아요. 공부의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본인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체린이가 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은 본인의 뭐 어떤 기술의 어떠한 연장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이다. 하지만 정말 이 진정한 공부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하고 싶은 거죠. 뭐 음악이라든가 뭐 미술에 대해서 어떤 미술사를 공부하고 싶다든가. 그러면 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꿈을 얘기를 하잖아요. 꿈을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꿈을 이루는 사람은 끝까지 버틴 사람이에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 물리학자로서 제가 버텼기 때문에 오는 거죠. 뭐 죽으라고 버티는 수밖에 없는 네, 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사람만이 꿈을 이루는 거예요. 뭐 꿈 있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그죠. 그거를 뭐 만들어주거나 실현시켜. 그냥 어떻게든지 버텨야 돼요. 스스로 버텨라. 버텨야 돼. 네. 자, 그럼 사랑.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 사랑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할 상황이 오면 사실 그러한 것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좀 위험하고 일단 부질없고 뭐 정말 안 좋은 것처럼 보지만 제가 제 고등학교 때 그 이 만났던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저는 너무 그러한 기억이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사실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면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어떤 버릴 게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뭐 본인의 몫인 거죠. 뭐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극복해내고. 그렇지만 그러한 사랑하고 싶은 마음 또 잠시 그 중고등학교들이 사랑을 한다고 해서 얼마큼 하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나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걱정을 할 걱정 지언정. 많이 하시죠. 예. 근데 그건 부모님의 몫인 거고 본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인생? 어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결국 인생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내 가슴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어떤 평행 우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일치될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현실이 힘들면 마음속으로 오는 거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현실로 가는 것이고 이러한 고독한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고독한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생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네, 거예요. 네, 쉽지 않죠. 뭐 그러한 것들을 너네들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허. 나도 지금 어려운데. 더 그렇죠. 힘들죠. 내 가슴에 품고 있는 나의 인생과 현실적인 나의 인생의 그 괴리. 그렇죠. 그건 이런 것도 다- 평행선이에요. 네. 평행 우주와 같은 거죠. 예. 고독. 평행하죠. 그리고 끝으로 행복. 그렇죠.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러니까 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오후에 피곤할 때 마카롱을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행복. 그건 본인이 아침에 사고선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거창한 것도 있겠지만 마카롱을 준비를 하고 또 그 마카롱을 먹는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먹고 뭐 사소한 어떠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이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기술적인 면을 좀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막연히 그죠. 너무 막연한 게 아니라 막연한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작은 것도 작은 노력 하나로도 행복해질 수 그렇죠. 있다. 뭐. 그럼 본인이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결단력을 내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규칙성, 실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젊었을 때부터 청소년부터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결코 찡찡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찡찡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본인의 몫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밖으로 돌리잖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찡찡거리지 말자.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도 그럴 거예요. 찡찡거리지 마라. 하면 되지. 아니 우리 청소년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이해하기가 훨씬 더 우리 확 와닿잖아요. 인생을 한번 살아본 사람들은 네, 그렇죠. 좀 이렇게 오랜 시간 거쳐온 사람들은 아이들도 이게 일러스트, 이렇게 만화를 통해서도 조금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해 있는 현실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조언도 참 힘겹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와닿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 만나는 대학생들 뭐 평소에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들려주는 편이세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뭐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성실해야 돼요. 네, 그거는 이제 기본이니까. 뭐 수업도 늦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고 그러면 혼내죠. 일단 성실해야 되고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먼저 찾고 난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해야,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하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너가 뭘 원하느냐.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생각하고.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그 기술적인 방법 이런 거 얘기를 해주죠. 막연한 게 아니라 취직을 어떻게 하면 할까. 취직을 하는데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사실 막연히 취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취직을 하기 위해서 오케이 너가 취직을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로 하더라고 하는 거죠. 학점도 돼야 되는 거고. 현실적인 얘기도 그렇죠. 많이 아니 해주세요. 예전에는 저희 때는 열심히 해 이러면 취직도 되고 다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시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 구체적으로 뭐 한 발 앞서 나가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 애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연구를 하니까 연구를 할 때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외국과 어떻게 이제 경쟁도 하고 서로 공동 연구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이제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건가요? 이렇게 교수님께 여쭤보면 네. 그냥 무모하게 살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무조건 무모하게 살면 안 되죠. 실패 지름길이고요. 네, 무모하게 그냥 살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그 자기가 생각한 게 있다면, 생각한 게 옳다면 무모하게 접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무모하게 접근을 했을 때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시비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무모함이 사실 본인의 것이잖아요. 실패한 것도 본인 거니까. 그런 것들이 본인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뭐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하자고 하다 보니까 무모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어떠한 삶도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귀중한. 아, 어떻게 살아도 그 삶이 다 아주 오롯이 자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실패한 삶도 본인의 그렇죠. 거예요. 도전하면서. 그것도 멋있는 삶이에요. 네, 사실. 네, 그렇게. 본인이 한 거니까. 네. 뭐 그러한 얘기들. 네. 교수님께서 이제 항상 주장하시는 게 이제 딴짓과 고독이 정말 내 삶의 활력소가 된다. 딴짓을 계속 해야 된다. 어떤 딴짓을 더 하고 싶으세요, 교수님? 뭐가 더 남아 있을까요, 교수님께는? 사실 이제 제 생활이라는 게 그 학교, 네. 아침에 이제 6시에 학교 가고, 7시에 집으로 오면서 이제 뭐 운동을 한다든가, 또 뭐 후배랑 같이 생맥주 한 잔 마시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뭐 모임도 자주 안 가고, 어떤 고독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독한 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 있다 보면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때 이제 딴짓을 생각을 해서 실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제가 바쁘고 사실 모임이 많고 그러다 보면 딴짓할 여유를 찾게 되거든요. 그거는 별로 창의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떤 고독의 힘? 아, 고독 속에서 딴짓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고독의 힘이 힘, 나오는 거네요. 고독은 힘이 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힘으로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딴짓이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많은 생각이 필요로 하죠. 그럼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딴짓은 뭐? 저는 계속 이제 그 그림 그리고 아. 어떻게 책 쓰고 네, 네. 뭐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건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누군가랑 같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을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 약간 연관된 질문일 수 있겠지만 뭐 물리학자로서 좋고요. 교수님께서 지금 갖고 계시는 소망, 뭐 계획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물리학자로서 좋고 뭐 딴짓 분야에서의 어떤 일도 좋고요. 그 뭐 생뚱맞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아팠었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한번 그 여행 가서 바이러스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네. 오래 입원하셨더라고요, 어디서 진짜. 그때, 3주 이상. 네, 3주.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병실에서 이 창밖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와, 아프면 안 된다. 그렇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생각을 하죠. 운동도 하고, 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절대 아프면 안 되는. 그래서 그러한 원칙, 뭔가 그 삶의 그 기준이 바로 이제 중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절대 아프면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그게 철칙이에요. 네. 그게 뭐 쉽게 안 되겠지만, 정말 그런 아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은 이게 딴짓이라는 게 마음에만 품고 있다가 이게 시도를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딴짓을 이렇게 해보면 인생이 훨씬 더 이렇게 좀 윤기 있어지고 재밌어지고 또 흥미진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그 기운이 또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요소들이 많은 분들께 전달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 교수님의 딴짓을 저희가 항상 기대하고 또 지켜보고 그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국회 처음 오셨다니까 그래도 가장 인상적으로 그 알려진 그런 명소에 오신 것 같아서 너무 멋지네요. 네, 여기가 하여튼 외국인들도 오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네. 힘들긴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고독이 어떻게 보면 제 자신보다도 더 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힘이 세요, 고독이. 어떻게 보면. 근데 힘들기는 해요, 때로 그게. 그렇죠. 네. 이제 그것의 어떠한 에너지가 네. 사실 본인의 모든 걸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뭐 일도 그렇고 네. 생각할 시간이 많아요.